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희망이야. 차라리 목숨을 걸고 이루지 않으면 그 바람을 꾸며준 놈이 숨을 걷고 그 바람을 가져보라냐. 그야말로 사람이 꼭 인류에게 인류의 꿈이자 역사의 꿈, 희망이야. 돌아갈 때는 전혀는 안 된다. 역사의 현장에 나서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분단이라는 거야. 분단이라는 거야. 분단이라는 것은 그걸 꼬라니. 분단이 뭐야?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긴 발소를 땡땡이 차고 떠나간 오후의 트분날의 그 억센 중국쟁이들이여, 지금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길래 나만이 어려운 덕분 흐리한 등불에 들어서 똥뚝단에서 발시락된 생쥐세리의 거대한 역사의 목소리 일로 듣는 듯 그렇다. 희원아, 희원아, 박도를 세월에 깎게 덮는 늙을 수가 없구나. 분량독재의 부패독재의 찬바람에 여기없이 터지는 날들, 나는 끝이 없는 젊은 날을 살 때다.
최고의 말투다 라고 온몸으로 몸부림치는 말마당에 새벽이 이렇게 물들어 온다. 세상 만사를 이었으면 희망이 조금 밝아 희망이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쌓아온 골든 브릿지, 기륭전자, 기아차 화성 비정규직 분해, 스타케미칼, 쌍차, 유성, 콜트콜텍, 희망연대노조, 동양시멘트,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호텔, 전철연, 싸우는 투쟁하는 동지들의 노래로 언 땅을 지고 어영차 일어서는 새싹 나래처럼 백규환 선생의 민중사상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지한 선생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가수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백 선생님께 늘 힘이 되는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백 선생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도 찾아주시고 그 병실에서 즉석에서 산호라면이란 노래로 힘을 북돋워 주신 분입니다. 박근혜 씨보다 더 세계적인 당대 가객 전인권님을 모시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가 뜨거운 맹세 동지는 되었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다.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과없고 깃발만 나부겨 한평생 나가자.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몰입하다가 앞에 가서 나왔어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몰입해서 불렀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사노라면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새파랗게 졌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잠들고 함께
온몸으로 전하는 말림으로 펼쳐내는 백규환 선생의 민중사상이야말로 민중이 알기가 되어 민중의 뿌리를 찾아내는 한판의 꼴린 굿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규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힘차게 빛내주기 위해서 노래를 해주신 싸우는 노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아주 친한 우리 전인권 선생 정말 고마워.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려고 그럴 때 이 늙은이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전인권 선생한테도 손뼉 한번 쳐줍시다. 그리고 이 그림이 내가 사랑하는 강협의 그림꾼이 그린 겁니다. 저 제주도에 사는 젊은이인데 작년엔 내가 존경하는 신학철 선생의 그림을 하나 그려줬는데 올해는 강협의 선생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패대기라는 그림입니다. 패대기. 장작을 펼 때 특히 썩은 장작은 패야만 썩은 선모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패대기 하는 겁니다. 저기 보세요. 무슨 놈들이 일하고 있는데 화살이 날라왔잖아. 죽이자는 게 아니야. 거기 쪽지가 있거든. 야, 이 꼴리는 놈의 새끼들아, 꼼지락대지 말고 나서 꼴굴대로 나서다가야. 그러면 너희들이 한을 함께 풀어줄 테니 냉큼 나서라는 쪽지가 날라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강협의 선생한테 손뼉 한번 쳐드립시다. 여러분, 정말 올해는 여러분들 못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우연히 넘어졌는데 다리가 딱 부러졌어요. 그래서 한 2달 병원에 있다가 나와갖고 지금도 좀 불편한 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민중사상 특강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 그랬더니 젊은이 몇 사람이 선생님 그러다 쓰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소리 저 뒤에 들립니까? 이 민중사상은 내가 특강하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수만 년 전서부터 우리 민중이 온몸으로 외치던 아우성이야. 그것을 내가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날 보고 몸이 아프다고 관두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냐고요. 내가 특강을 하다 쓰러지게도 꼭 제2차 민중 특강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민중사상 특강은 꼴굿대 사상입니다.
꼴굿이라는 건 뭘까요? 꼴리는 놈들이 구타는 떼거리란 말을 줄건 거거든요. 꼴리는 놈들. 그럼 꼴린다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화가 나서 벌떡벌떡 그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목숨 아닌 거. 목숨 아닌 거. 어려운 말로 반생명을 패대기 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도 반생명이요. 박근혜 정권도 반생명이요. 패대기 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중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꼴굿대 굿이란 뭐냐? 굿이란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 행위로만 이해하는데 그건 좀 짧은 겁니다. 굿이라는 것은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풀어가는 온 과정을 말하는 것이니까 꼴굿대는 뭐요? 패대기 치는 것을 혼자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민중과 함께 패대기 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동자들이 노래해주고 또 우리 전인권 선생님이 노래를 할 때 너무 막 끌어올라갖고 막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두꺼먹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꼴굿대 사상의 핵심인 패대기는 어떻게 전개되든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펄펄 겨울은 내리는데도 잠자리에 들질 못하고 새끼를 꼰다 또는 가만히 짠다 하고 시끌벅글한 모습 놈들의 사랑방.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까? 그저 먹는 얘기죠 뭐. 에이 으실으실 춥다. 이럴 때는 따끈한 순두부라도 한 사발 후를 마셨으면 야야 그 닦고 가고 되겠어? 먹었다 하게 되면 누룽소 뒷다리를 이따만한 뒷다리를 통째로 쓸어안고 아기아기 처먹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지만 그것은 한낱 헛된 꿈이라 한숨도 시름도 찾아 들어갈 무렵입니다. 갑자기 문살이 철썩하고 깨지면서 쪽지가 하나 날아 들어왔어요. 화살과 함께. 사람 죽이자고 날아 들어온 게 아니고 쪽지가 날아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펼쳐보니까 아, 글을 모른다고 무슨 글씨가 있는 게 아니고 글을 모른다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 짜배기로 이따만한 누렁소 뒷다리를 쓸어안고 아기아기 먹는 그림이야. 근데 그 옆에 웬 녀석이 손가락질해. 야 임마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뭐희들 모여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일만 해 임마. 이 쪽지를 보자마자 냉큼 따라 나서질 못할까. 그렇게 하면 오늘 밤 안으로 대뜸 지글지글 불고기를 한 사발씩 앵겨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맺힌 한을 홀랑 풀어줘. 냉큼 따라 나서 이 머저리 같은 새끼들이야. 꼴굿대 올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무슨 놈들이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다들 말없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나가보니까 펄펄 내리는 눈보다도 또 하얀 눈사람들이 떼거리 져서 밀려가는 거예요. 그 따라갔죠. 어느 산골짜기 이르렀더니 거기서 괜히 사람들이 뭘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어떤 놈은 집으로 쌌고 어떤 놈은 화를 내고 이럴 때 어르신이 한 분이 떡 나시더니 여보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지요. 그럴 땐 좀 꺼줘.
걸렸다고 애들 많이 썼지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가 왜 걸려서 왔습니까? 그걸 다 여러분들이 떠들어서 하면 밤을 새워도 안 돼. 그러니까 누가 꼭 난 요래서 여기가 걸려서 왔소이다 할 사람만 먼저 나서 보시오. 그랬더니 웬 또꺼머리 모습 놈이 얼마나 긴지 머리카락이 엉덩짝을 덮었어. 막 달려왔어. 그래서 어르신네가 물었다 아닙니까? 여보게 자네는 쌍이로고 도대체란 말입니다. 쌍이로고 어디가 꼴려서 왔는고? 예, 저는 밑두리가 꼴려서 왔소이다. 뭐라고? 무슨 놈이 꼴렸다고 하면 주먹구가 꼴려야지 밑두리가 꼴리다니. 옳거니 네 놈의 새끼가 남봉꾼 가운데서 가장 치사한 남봉꾼 티왈놈이 아니더냐? 아니 옳시다 어르신네. 나는 딱 첫눈에 눈이 빠져버린 대님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려운 말로는 연인, 우리말로 대님이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 특강만 끝나면 싹 잊어버리지 말고. 소설 20여기 소설 쓸 때 연인을 대님이라고 좀 써봐. 그럼 내가 100만 부씩 팔아줄게. 대님이 있었는데 딱 만나자마자 눈깔이 빠졌어. 그래서 손 한 번 못 잡아봤는데도 뭔가 뜨거운 것이 통한 것 같고, 손 한 번 껴안아보지도 못했는데도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그러면서 뭔가 확 하고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야. 모심 생활에 주눅을 들였던 내 속에 그 못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날래야. 날래야 뭐이 갔어요? 아는 분 손 들어보시오. 아는 분 하나도 없어. 날래가 뭐지? 내가 쓴 글은 하나도 읽지 않았구만. 좋아요. 읽지 마시오. 나는 그저 말 몇 마디 하고 갈 테니까 그리 하시오. 날래라는 것은 자유의 의지요 해방의 정서입니다. 무슨 생활에 진리를 따가서 이분에 딱 사랑 안에 눈을 뜨니까, 사랑의 눈을 뜨니까 날래가 나왔어. 그 날래가 뭐라고 가르쳐주냐? 야 임마,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야. 감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결정하는 거야. 알아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목숨을 주인 놈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알겠어? 더군다나 너희들의 앞날 있잖아. 어려운 말로 하재. 내 손자 이름이 하재야. 우리 손자 왔나? 하재 안 왔나? 그럼 자식은 버릇없어. 하재도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야 라는 것을 날래가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겨버렸지. 뭐 딱 첫눈에 맞은 그날로 혼례잔치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대님이라는 거 이런 거야. 질질 끌면서 착값도 없는데 만나자고 그러고 대법값도 없는데 만나자고. 어머한테 몇 푼 얻어가지고서 막 쏙 닦고 그러면 대님 아니야. 사랑을 거래하는 거야. 그따위 사랑을 하려고 하면 자본주의의 아류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역시 나하고 친한 건 우리 유치학 교수야. 유치학 교수 앞에만 딱 앉으면 아주 매겨 쳐주는데 내 얘기에 활력이 들어와요. 좋아서 고마워. 그래서 잔치를 하기로 매겼는데, 매겼다는 건 약속을 했다 이 말이야. 매겼다. 약속이라고 한문 좀 써보라고. 그 유명한 김세균 교수도 좀 쓰기 힘들걸. 서울대학 교수라고 해서 약속 한번 써봐.
물론 쓰겠지만 한참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 그 약속을 우리말로 매겼다 그러면 좀 안 되겠어. 나도 좀 기분 좋게 해달라고. 아무튼 군소리는 빼고요. 가을만 와라. 그러면 도토리 묵이라도 쏘갖고 우리 한번 신나게 잔치하자고 매견 나날은 정말로 벅찼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로구나. 이 사람이 사는구나 하고 벅차오고 있는데 달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땡님의 주인이 무스미 너는 네 목숨도 내 거고 네 정조도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몸종이 되거라. 그래서 찍어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모습남이 얼마나 환장을 했겠습니까? 그냥 부러진 낫이라도 들고 가서 대문을 두들겼어. 야, 강도 강간범 나오라 이놈의 새끼야. 목두가지 매주주겠다고 쫓아가니까 주인놈은 안 나왔고 이따오 떡대들만 나와가지고서 진모는데 몰매를 주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온몸이 숫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 몸을 수술해갖고 또 갔어. 주인놈 나오라고. 강도 강간범 잡으러 왔다. 그들이 주인은 안 나오고 또 있다고 떡대들이 나와가지고서 발목아지를 뚝 부러뜨리더라고. 그래서 며칠 있다 배밀이로 또 갔어. 오체투진의 한문벽이야. 유흥이 왔어? 어디 있어? 오체투진한 말씀은 할아버지가 고소할 거야. 배밀이야 배밀이. 배밀이에서 또 갔더니 이번에는 주인이 한마디 하는 걸 옛날엔 띠따라고 그랬습니다. 개수장이란 말이야 띠따라는 건. 네가 돈 많아서 한마디 하지만 네 얘기는 개수작이다. 그걸 띠따라고 그래. 임금님의 한마디도 띠따야. 박근혜 한마디도 띠따라니까 띠따가 뭐죠? 개수작! 그 개수작이 뭐라고 나발되느냐. 저 새끼는 한상균이하고 비슷하게 악질이다 그야. 저 새끼 골로 보내라. 골로 보내는 게 뭐죠? 다 아시죠? 그러나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조금 더 추가시켜 줄 테니까 알고 있는 것보다도 골로 보내는 건 땅속에 있는 감옥인데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나오는 데를 골로 보낸다고 그래요. 골로라고 그래요. 아시겠어? 골로 보내라는 거야. 아, 이 자식이 악질이라도 네가 악질이라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게 번쩍해. 저게 자기 대님이 나와서 사랑하는 대님이 나와서 자기가 골로 가는 것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대님이 어떻게 나와서 내가 골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느냐. 옳거니 이것은 우리 대님의 주인이 잔수를 쓰는 거다. 어떤 잔수냐. 함부로 까불면 너희 대님이 골로 가버려. 그러면서 깐때를 강요하는 겁니다. 깐때가 뭔지 아시죠? 이수호 선생, 깐때는 절망이야. 사랑하는 대님한테 절망을 앵겨주기 위해서 둘이 눈으로라도 만나게 해주는 거야. 이게 있다는 놈들의 짓거리인 겁니다. 참, 요놈이 진짜 악질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끌고 가는 모습 놈들이 자기하고 가장 친한 놈이 앞장서 있어. 아, 그것도 또 이상해. 왜 하필이면 나를 골로 보내는 게 나를 끌고 가되 가장 친한 놈을 앞장 세웠냐. 이것도 나한테 깜때를 강요하는 거야. 절망을 강요하는 거야. 요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을 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조금 앉을게요. 절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돌쇠야 이 자식아, 너 내 사랑하는 댄님을 겁탈한 놈을 골로 보내야 되느냐? 댄님을 빼앗긴 놈은 동안 내가 가야 되냐? 너 잘 알고 있잖아 이놈아. 그랬더니 그 가장 친하다는 모습남이 하는 얘기가 야야 이게 다 우리 모습놈들의 간들 아니가? 간들 운명이다 그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랬죠. 야, 너 며칠 전에도 나하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 모습놈들은 왜 잘 때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 되냐? 암만 먹어도 배고픈 보리밥이나 깡초밥이나 먹어야 되냐? 쌀밥 한 번만 먹고. 왜 그래 했더니 이 모습은 간들이 아니다. 모습은 깨뜨려야 될 사슬이야. 올갑니다 이 말이야. 네 입으로 그랬잖아. 야야 골로 갈 바에는 조용히 혼자가 왜 나까지 꾸르고 갈래 이 자식아. 그러더니 밀어버려서 청을된 낭떠러기에 떨어졌는데 뻑하고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더니 철포동 그래. 보니까 늪으로 빠진 겁니다. 늪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머리칼만 까딱해도 더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야. 반항을 한다든가 저항을 하면 아주 빠져들어가는 데가 늪이야. 막 빠져들어가. 아, 이래서 골로라고 그랬구나. 골로라는 감옥이 이렇구나. 그런데 조금 전에 자기 댄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벌쩍 하던 생각이 떠오르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일 여기서 죽으면은 내 사랑하는 댄님도 깐때 절망에 빠져서 죽게 된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때부터 솟는데 십봉매가 솟아오르더라고요. 십봉매, 불방매가 솟아올라 밑들이에서 그놈으로 다 그냥 늪을 갈라치고 벌떡 비쳐 나와놓고 보니까 자기가 늘 왔다 갔다 하던 옛 땅은 아니더라고요.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살던 사람들이 자기만 보니까 전부 골로에서 살아나왔다고, 죽음의 함정에서 살아나왔다고, 저게 악귀 잡신인 줄 알고 만나주지도 않고 등을 잡고 돼. 이렇다고면 내가 밑에 꼴리는 10봉맹만 가지고서 원수를 갚으러 갈 수는 없구나. 거기에는 칼을 가진 놈, 창을 가진 놈, 활을 가진 놈들이 한 놈이 아니라 수십 명이야. 나 혼자서 그렇게 당하느냐? 그런 몸부림치고 있는데 새뜸이 들려간 겁니다. 새뜸, 새 소식이 들려왔다 이 말이야. 새 소식. 무슨 소식이냐? 꼴굿대가 떴는데 거기에 함께하면 무슨 놈의 천추의 한을 부른다는 꼴굿대가 떴다는 말 듣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 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하면서 하는 얘기야. 여보게 꼴굿대는 내가 일으키는 데 앞장을 섰지만 진짜 꼴굿대의 정수분자는 자네일째 그래. 자네가 아까 뭐라고 그랬나? 사랑의 눈이 뜨자. 이때까지 모슴사지에 주눅들어서 뭐인지를 모르고 있던 내 속의 날래 자유의 의지요 해방의 정서가 자네를 살렸다는 얘기를 아까 하지 않았어. 자네가 진짜 꼴굿대의 전술제 안 적게. 요게 첫째 마당입니다. 둘째 마당. 저기서 삐걱 말른 놈이 삐그덕하고 걸어와. 그 얼마나 말란지 어려운 말 한 번 꼬다 쓰면은 피골이 상접했어. 그런 녀석이 오니까 얼마나 불쌍했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줘. 그래서 어르신 내가 물었다 아니요. 여보게
자네는 그렇게 말라갖고 향이로고 도대체 어디가 꼴려서 여길 왔는고? 예, 저는 배알이 꼴려서 왔소이다. 뭐라고? 배알이 꼴리다니 너의 사돈의 팔촌이 딱 맞이기라도 장만했다더냐? 어떻게 째짝이야 새끼야 배알이 꼴려있나? 너 시기 뚜저구니꾼 아니야? 시기를 우리말로 뚜저구니가 그럽니다. 뚜저구니꾼 아니야? 아니올시다 어르신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모습이거든요. 새벽부터 두엄찜을 치고 나와서 다리 뜨는 저녁 때까지 일을 하는데도 우리 주인이 와서 나한테 꼭 달고 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모습을 하는 것은 하나밖에 몰라야 한다. 하나밖에 뭘 하냐냐? 부지런한 거. 게으름 피우지면 안 돼. 딱 그거 하나 하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추구다고 그랬지만 내가 한나를 몰랐구나.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더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놈은 새벽에 일어난 적도 없어. 한낮에 일어나서 한다는 짓이 첫판부터 니나노야. 술판을 벌려. 아휴, 나한테 한나를 요구하는 저 주인놈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땅 가짜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배알이 꼴렸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번은 주인으로서 내가 나한테 달고 치는데 너 인마 모습농의 덕목이 뭔 줄 알아? 아니 어르신네 나는 덕자도 모르는데 덕목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아 말만 들어. 무슨 놈의 덕목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 말 듣고 나와서 늘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오줌 싸러 가는데도 오줌이 안 마르는데 괜히 쉬려고 하는 걸로 착각이 들어서 정말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더니 어르신 내가 하루는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거짓말하는 놈 한 300명 모습놈을 모아놓더니 얘들아 너희들이 거짓말 안 하는 모습의 정수야. 그러니까 내 말 듣더라. 요 제 너머에 갈대밭이 있어. 그게 수렁이야. 거기 가서 갈대밭을 갈아엎어 갖고 기름진 땅을 만들고 오거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후한 상을 줄 거다 그러거든요. 상이 뭐란 내용은 아니냐고.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 다 망했으니까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갈대밭을 갈아엎으라고 그래서 진짜로 갈아엎고 왔는데 보니까 300명이 간데 200명이 죽었어. 갈대밭을 갈아엎고 왔는데 수고했단 말이 안 하고 하는 얘기가 나는 아직도 시장기가 덜 풀렸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말이야. 어느 축구 감독이 하던 말을 수천 년 전에 시장기가 안 풀렸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쳤다 아닙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거라고 하는 거.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거라고 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깨우치자 배알이 꼴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이 다 틀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배알이 걸려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배알이 걸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주인 어르신 내가 한다는 얘기야. 너 모습놈의 품새가 뭐인 줄 아느냐? 품새가 뭡니까? 모르지요. 모습놈이 뭐랍니까? 품새가 인격이란 말이야 임마. 품새가 무슨 놈의 품새가 뭐인 줄 아느냐고. 모르는데요. 매일매일 거듭나는 것이 무슨 놈의 품새다가야. 그게 보통 자기 할아버지 말씀이 들려. 할아버지도 밤낮 주인 어르신이 한데 닥달을 받았다는 거야. 모습은 맨날 거듭나야 된다고. 새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주인놈들은 맨날 떼부자가 되는데 나는 새로 태어나 봤댔자 우리 아들이 똥구멍이 찢어지는 가난뱅이 무슨이요. 또 우리 아들이 또 거듭나 봤댔자 똥구멍이 찢어지는 가난뱅이 무슨이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도 모습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모습의 품새 인격이라는 거야. 이건 뭐냐? 돈 많은 놈들이 맹기는 도덕률, 윤리관, 가치관, 이건 몽땅 미설이라는 거라는 거야. 가짜 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속이 꼴려서 죽을 지경인데 저한테도 새뜸이 왔습니다. 어떤 새뜸이냐? 꼴굿대가 떴는데 거기에 함께 하면은 무슨 놈들의 천추의 한을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어르신네가 잘 왔다 안 왔다는 말을 안 해. 똥줄 사가지고 아니 어르신네,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야. 내가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네의 모습이 아니고 자네 혹시 선비가 아닌가? 선비라니요? 선비라는 책을 읽는 거 아니야? 그래. 자네는 1000권의 책도 못 알아서 10,000권의 책을 읽고 10,000권의 책도 못 알아서 수십만 책을 읽는 선비 말이야. 왜 그러냐? 자네 말은 갓지대. 갓지다는 것이 무슨 뜻이게? 갓지다다는 건 앞뒤가 딱딱 맞아. 어려운 말 하면 꼬다 쓰면 논리적이고 천리적이야. 네 말은 앞뒤가 딱딱 맞아. 그래서 내가 자네는 선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어르신네, 선비들은 책을 보고 깨우치지 머리로 깨우쳐. 우리 무슨 놈들은 우리 목숨을 죽이는 반 목숨하고 싸워서 살티를 얻어내는 거야. 그게 깨우치는 거야. 진짜 새 생명. 이 살티. 내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년이 무슨 책을 봤다는 겁니까? 나는 몸으로 반 목숨하고 싸워서 깨우친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 어르신 내가 뻘떡이라서 달려와 껴안으면서 하는 얘기야. 여보게, 내가 꼴굿대 일으키는데 앞장을 섰지만 꼴굿대의 이론가 봐. 꼴굿대의 사상과는 바로 자넬세. 그러니까 자네가 앞장서서 우리 꼴굿대를 이끌어주게 잘 왔네. 여기 둘째 마당 끝입니다. 셋째 마당, 저기서 꼬마 목소리가 들려와요. 아, 나도요, 나도요, 그래. 그랬더니 무슨 놈들이 가로막으면서, 야, 꼬마야, 네 팔뚝을 봐라. 너 또 코 흘리게야. 코를 자꾸 팔뚝에다가 이게 10% 정도 번덕번덕 하잖아. 근데 뭐가 여기 왔어. 나도 꼴리는 데가 있어 왔다니까. 옳거니 너희 엄마 아빠가 네가 그렇게도 먹고 싶어하는 엿 한 가락도 아니 사주더냐? 어째서 꼴린다고 네가 그러냐? 아니 옳시다 어르신. 나도 꼴린 데가 있어서 왔다니까요. 비켜요. 근데 그래도 가지고 그러지 마. 그건 애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니까. 이때 어르신 내가 나서가지고 아하 그거 내버려 두게. 우리 꼬마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야 꼬마야, 너 아까 꼴린다고 그랬지? 네, 너 어디가 꼴리냐? 나는요 눈물이 꼴려서 왔습니다. 아, 갑자기 철렁하고 가슴이 내려가는 것 같아. 꼴릴 때도 눈물이 꼴리다니. 그래서 야, 어떻게 눈물이 꼴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모습이고요. 우리 아버지도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딘가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자 주인 어르신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너희 사내가 무슨 못된 짓 하다 잡혀갔으니까 너희 사내가 하던 일목도 네가 다 해야 돼. 네 모습에 이은 네가 하고 사내의 일 네가 다 해야 돼. 곱쟁이로 해야 돼. 알겠느냐?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 일목까지 하다가 허리가 삐었어. 허리가 삐니까 다리가 왜 들어졌어? 팔다리가 왜 들어졌어? 꼼짝을 못하고 농어증을 받아낸다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7살서부터 모습을 자청해서 나가서 일을 했더니 주인 어른이 그래도 밥을 줘. 왜냐 이때까지 밥을 안 줬거든요.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그건 모습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런 모습한테는 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아픈데도 밥을 굶고 있는데 어떡하냐 그야. 7살인 자기가 모습으로 자청해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엄마한테는 밥을 안 주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루 종일 일해봤자 노란 초밥을 한 사발 주는데 그거 반만 먹고 반을 남겼다. 저녁에 엄마를 갖다 줘서 엄마가 먹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무슨 놈들이 너야말로 효자라고 다 혀를 차는데 주인이 오신 내만은 정반대로 내 모습을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꼬마 모습이 됐든 어른 모습이 됐든 그 충성을 주인 어른한테만 받지 하는 거야. 근데 너는 너희 엄마에게 받고 있어. 그건 뭐인 줄 알아? 그것은 등백이야. 어린 말로 얘기하면 반역이다 이야. 그건 너는 모습에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제너머 황노랭의 집으로 너를 세를 줬어. 돈 받고. 가서 한번 어떤 이 모습이라는 것을 단련을 받고 참 모습이 돼서 오거라. 제너머에 있다. 그 제너머에 가서 가보니까 56일도 더 돼. 새벽도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밤이 되면 몰래 나와서 달려서 56일 달려오는 게 집으로. 근데 그냥 달려가야 엄마가 굶고 있으니까 낮에 자기한테 조반 하나 주는 걸 한 그릇 다 먹지 않고 내겼다가 엄마 죽은 했었는데 어느 날 떼볕에 이놈이 조밥이 휘어졌어. 아 엄마가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고 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어린 꼬마가 갈 때가 있습니까? 기댈 때가 있습니까? 선앙당에 가서 빌었다 아닙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선앙당님 그저 제 바람은 딱히 없습니다. 우리 엄마 병만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병만 낫게 해주면 그죠? 어린 살점을 뜯어달라고 해도 살점을 뜯어주고 피를 달라고 그러면 피를 한 사발씩 바치겠고 땀을 바치면 땀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면 눈물도 바치고 목숨을 바치면 목숨도 바치겠사오니 선앙당님 제발 우리 엄마 병만 좀 낫게 해주세요. 그 피고 톡 밀다가 돌아왔더니 엄마가 퉁퉁 부은 눈을 보고 얘야 나도야 너 선앙당에 가서 엄마 병 좀 낫게 해달라고 빌고 울고 그랬느냐? 네 엄마 너가 부질없는 짓이다. 너희 아버지가 재표관되면 나도 선앙당에 가서 매일 우리 애기 아버지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아무 대꾸가 없었어. 오늘날 비바람에 선앙당에 기와장이 다 날라갔어. 비가 철철 온 선앙당을 뒤집어 썼는데도 기와장을 다시 일 생각도 못하고 있어. 그때 내가 깨우쳤어. 선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맹기는 허접이다게요. 참새가 벼를 짜먹지 못하게 허접을 맹기는 거. 그 허접이다게요. 그런 데 가서 빌고 그런 건 부질없는 거야. 알겠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니까. 그리고 너 그렇게 빌면서 많이
많이 울었나 본데 울었더냐? 네 엄마 울지 마라. 네가 아무리 피눈물을 흘려도 네 눈물이 칼이 돼야지. 눈물만 흘려갖고는 엄마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알겠느냐? 나도야. 엄마 울다 보면 눈물이 칼이 되는 수가 있어. 모르겠다. 나도 내 눈물이 칼이 돼야 너희 어머니 병환을 고칠 수 있다니까. 내 엄마, 내 이 뜨거운 눈물이 칼이 되도록 내가 애를 써볼게요. 그리고 돌아가서 엄마가 불쌍해서 울면서도 내 눈물이 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칼은 안 되더라고요. 괜히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또 우리 어머니는 누가 찾아오느냐. 걔 죽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칼이 안 되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잖아. 그런데 나한테도 새뜸이 왔습니다. 어떤 새뜸이냐. 새소식이 왔다 이 말이에요. 새뜸은 어떤 새뜸이더냐. 꼴굿대 같이 하면 무슨 놈들의 천추에 맺힌 한을 풀어주고 네 눈물이 칼이 되도록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네. 그러니 제발 저를 내치지 말고 내 눈물이 칼이 되도록만 좀 만들어 주시오. 하고 어르신이한테 담보를 했는데도 쳐다도 안 봐. 코를 땅에 박고 일어나지 않아. 어르신네. 저를 내치시는 겁니까? 효심이 모자라고 내치시는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하는 얘기가 얘야 내 눈물은 벌써 칼이 돼서 내 눈을 찔렀다. 내 눈에서 지금 피눈물이 나고 있잖아. 그러니 너는 걱정할 거 없다. 네 눈에 칼이 내 눈을 찌는 까닭이 있어. 이 자식아, 이 반사기꾼 같은 새끼야. 뭘 꼴부는 꼴릴 놈들이 구타는 떼거리를 만들었다고? 이 자식아, 진짜 너의 굿은 피눈물을 칼로 맹기는 것이 너희들의 업무야. 이 자식아, 일이고. 그래서 내 눈이 다 네 칼이 들어간 거야. 내가 크게 뉘우쳤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꼴굿대에 있어. 어서 커서 네가 꼴굿대를 지도해내거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진짜 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 내가 칼을 만들어 줄게. 셋째 마당은 이걸로 끝이. 저기서 무슨 쿵쿵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하고 봤더니 커다란 소나무가 통째로 걸어오는 것 같아. 키가 12자가 넘고 어깨가 뽀글이는데 늙은 소나무처럼 뚝 뿌려진 자식이 떡떡 걸어오면서 숨을 쉬는데 얼마나 숨결이 세든지 사시나무가 오죽 딱딱합니까? 사시나무가 넘어졌다 이러다 그 녀석이 뜨겁뜨겁 걸어와.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쫄려갖고 물었다 아닙니까? 여보게 자넨 그 커다란 덕매를 가지고 쌍이라고 도대체 어디가 꼴린다고 여기를 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꼴리는데 솜털이 꼴려서 왔어요. 아니 여보게 자네 다리통을 보자 하니까 무너지는 벼랑을 거머쥔 솔뿌리 같은 다리통이야. 응? 또 한쪽 팔뚝을 보자 하니까 갯바람에 쩌는 밧줄 같은 알통이야. 꼬인다면 알통이 꼬여야지 어째서 솜털이 꼴린단 말이냐.
제가 신고이나 쓰긴 좀 씁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모자란 데가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잠을 잘 때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모가지를 밑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잘못된 버릇이 좀 있습니다. 어째서 잠을 좀 잘 자는데 옆에서 깐죽 끓이는 게 재수없다고야. 요새 깐죽 끓이는 대통령 있다면서? 그래서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툭툭 건드려. 야, 누구야 이 자식아.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너 모강질 밑으로 어떻게. 여보게 날쌔. 나가 누구야 이 자식아. 여보게 내가 임금님이라니까. 쉬, 비밀이야 여기 왕거. 조용조용 이야기다. 여보시오. 임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님자를 왜 붙여? 너 사기꾼 아니야 이 자식아. 난 님자 붙인 놈 하나도 없어. 왜 네가 너를 님이라고 그래 이 자식아. 이 자식 개새끼가 다 있네. 그 어느 나라의 대통령 비슷하구나 너. 그러면 임금님이 누구 뭔지는 모르고 갔으면 내가 나라님이야 나라님. 여보세요. 나라가 뭐하는 물탈이야 그게. 어? 나라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거기다가 김자 또 왜 붙여. 너 진짜 사기치는구나. 진짜 죽어볼래? 여보게 그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왕. 우두머리. 아 왕건이 피를 빨아먹는 왕건이다 이거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새코라지게 생겼어. 새코라진다는 건 망한다는 말의 우리말입니다. 망자는 점 딱 찍어 이렇게 디귿자 쓴 거. 이게 다 망한다는 한문표기야. 한문표기도 우리말이 된 것도 도론이 있어요. 덮어놓고 한문표기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한문 안 쓰는 게 좋고 영어 안 쓰는 게 좋겠다고요. 왜 그러냐? 옛날에 한문은 지배 계층의 지배 도구였다고. 칼이었다고. 글을 모르면 무식한 놈이라고 목을 막 쳤잖아. 그런 저희들이 독점하고 하시겠어? 글이라는 게 그런 역사적인 범죄의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 못한 놈은 요새 개새끼를 취급받잖아. 나는 그래도 영어를 좀 해. 우리 유철 교수나 우리 뭐 이도훈 교수처럼 영어 잘하진 못해도 나도 신문계나 읽어. 그따 거 읽는다고 까부는 새끼는 죽어. 옛날에 내가 항아락 했었어. 지금은 걷지도 못하지만. 그럼 네가 왕검이 피 빨아먹는 놈 우두머리란 말이야? 뭐 그렇지 뭐. 근데 왜 왔느냐? 사실은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새꾸라지고 있어. 방해하고 있다고야. 오랑캐 놈들이 집에다 불을 지르고 곡식을 뺏어가고 산에 놈은 잡아다 머슴으로 부려먹고 아깨나 날만한 가시나들은 몽땅 몸쪽으로 삼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신권이나 쓰는 자네가 한번 나서 봐달라기야. 물론 어이긴 하겠지만 한번 나서 봐라. 그런데 그 왕검이라고 그랬어. 진짜 피 빨아먹는 그 왕검이지. 왕검이 내 말 듣게. 나는 왕검이를 위해서 나가 싸우는 건 아니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야. 신권이나 쓰는 산의 놈을 잡아다 모습으로 맹기러 이런 고얀 놈들이 있어. 또 악계나 날만한 가시라도 잡아다 몸쪽을 맹기러. 이거 봐 왕검이. 난 아직도 장가도 못 들었어. 근데 그 착한 가시냐들을 몸쪽으로 삼다니 쌍놈의 새끼. 내가 한번 나가버리다.
또벅또벅 나가서 야, 그 오랑캐 놈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 낯짝에서 좀 보자. 그들이 갑자기 후둑후둑 뭐가 떨어지게 쥐새끼가 떨어지더라고. 나 심장마비 걸렸어. 그 말 한마디에. 오랑캐란 놈들이 몽땅 쥐새끼였구나. 근데 옆에서 뭐가 또 빨딱빨딱 또 요건 뭐야 딱 잡아보니까 멱자구야. 멱자구가 뭔지 아는 사람. 깨구리란 말이야. 얘 여기서 패리지 팍 돌다 주고 얘 다 죽여버렸더니 오랑캐는 한 놈도 없어. 그래서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조금 교만에 빠졌던지 날라오는 화살이 눈을 탁 쏴서 눈깔 하나가 빠졌어. 그럴 때 아무리 미혹한 신분이지만 그래 주소들은 풍어는 있다고, 주소들은 풍어는 있다고, 싸움터에서 받은 상책이 하나는 영광의 훈장이라더라. 그런 말 갖고 또 임금을 찾아갔더니 자네가 이번에 애는 썼어. 그런데 나하고 매겨온 거는 내가 이번에 약속 이양을 못하게 됐네. 나하고 뭘 매겼습니까? 내가 오랑캐만 쳐보시고 오면은 자네의 소원인 모슴의 사슬을 베껴준다고 말을 했지 않나? 그랬었을까요? 왕검이도 그런 약속을 하나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번에 말이야, 내 이 임금의 힘으로는, 자네 말 맞더라, 왕검의 힘으로는 모슴의 사슬을 벗겨줄 수가 없대. 어째 그러냐? 모슴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거머쥐었지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 어르신 내한테 가서 잘 말씀드리면 자네처럼 착한 사람을 모습으로 영원히 부려먹겠나?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꼬불꼬불 일을 하게. 돌아오면서 이 새끼가 이거 사기치기인데 말은 또 그런 데 한편 썩은 셈 치고 돌아서서 주인 오신네 지금 왔습니다. 여보게 잘 왔네.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지금 큰 물이 졌어. 홍수가 졌다 이 말이야. 그게 다 떠내려가는데 자네가 빨리 가서 뒷지산을 우리가 살아가던 아름다운 산이 있지 않나? 그 뒷지산을 험어서라도 뚝을 좀 쏴주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기름진 땅들이 몽땅 모래밭이 된다는 말씀. 어서 나가보게. 그래 자네가 이번에 뚝만 잘 짜고 돌아오면은 자네의 그 모슴의 사슬은 내 베껴줌세. 뭐 그게야 뭐 주둔한데 내가 아무튼 기름진 땅이 다 망한다니까 내가 고치죠. 산을 허물어갖고 뚝을 쌓고 오는데 갑자기 우릉 딱 무너지니 벼락이 치려더니 산을 이렇게 깎았어. 맨 꼭대기에 있던 바위가 휙 날라와가지고 여기를 때려가지고 팔뚝이 툭 들어서 곰배파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꾼이 일터에서 상처가 난 것은 영광의 상처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안 데리고 가고 혼자 와서 여기 이 쌈 잘하는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여기 패들이 많이 왔는데 손표 한번 쳐주세요. 근데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해. 나는 우리 한상균이가 그냥 나가는 걸 바라지 않았어. 신이 모자라면 끌려 나와야지 그냥 나가. 그 다음에 적경 가면 얘기를 해.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진짜로 얘기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그런 인상을 주더라 그래. 발통밖에 없는 놈은 물러서면 죽는 거야. 알겠어? 가진 게 없는 놈이 물러서면 어디로 물러서? 벼랑밖에 더 있어? 가진 거 없는 놈은 노광실 갖다 대는 거야. 죽일 테면 죽이라 이 개새끼들하고. 알겠어? 손병. 그래 돌아오니까 약속대로
약속대로 팔이 하나 없어 곰배팔이가 돼 돌아오니까 약속대로 모슴의 사슬을 뺏겨준다는 거나 말도 안 하고 여보게 자네 일터에 나갔다 가서 반쪽이 돼서 왔네. 쌈터에 나갔다는 눈깔이 하나 없어지고 일터에 나갔다는 팔이 하나 없어지고 반쪽이야. 이렇게 나가니야. 병신이 돼서 왔어. 옹문 사람이 어때? 모슴이 아닌 몸이 옹문 모시려야지. 반쪽 갖고 어떻게 모습 노릇은 하겠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번에 뚝을 싸준 그 공로로 봐서 모습으로 목은 안 치겠네. 모습으로 살되 다른 사람이 1시간 하면 나는 2시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루 하면 당신은 반쪽이니까 이틀을 해야 되니 알겠네? 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네 이게 이 새끼들이 나란님하고 돈 많은 놈하고 쥐놈하고 짜고 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 이 개새끼들이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무슨 놈이 쥐놈을 모가지 빗을 수도 없고 나란님 모가지 빗을 수도 없고 나란님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고 쥐놈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가지고 솜털이 꼴리더라 이 말이야. 그놈의 지금 잠을 못 자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새뜸을 듣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달을 좀 내치지 말아주사이다.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같이 싸워서 모습의 신세를 좀 벗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어르신 내가 한 말도 오니까 그럼 나를 내시키는 겁니까? 아닐세. 내가 하나만 묻겠네. 자네 그 빼어난 힘을 가지고 자네 몸을 칭칭 감은 사슬을 분질르기 위해서 몸부림쳐본 적은 있는가?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자네하고 똑같은 무슨 놈들하고 같이 모슴의 사슬을 패력해 치려고 한 적은 있는가? 그런 적도 없네. 잘됐네. 이제부터일세. 자네의 그 빼어난 힘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는 사람 외에 사람이 없고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이 모습의 제도를 암장내고 막살내고 패대기 치는데 앞장을 설 때가 왔네. 잘 왔네. 이것으로서 내 점을 마지막으로 5명 마당을 덜실더 뚫고 보려고 애를 쓸게요. 원래 이건 며칠을 두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날 보고 5마당을 다 하라. 한 마당 갖고 하루 이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걸 쭉 굴라니까 문학성이 없어졌어. 다섯째 마당 먼 데서 꼬부랑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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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가 들려와. 이마에다가 손을 대놓고 바라보니까 저게 웬 할머니가 지팽이로 꼬부랑깽 꼬부랑깽 하고 오고 있는데 무슨 놈들이 갈아막더니 할머니 왜 그러나? 할머니 혹시 딸네 집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으신 건 아닌지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묻나? 여기가 골고떼라면서 그렇죠. 나도 꼬르는 데가 있어서 왔는데 할머니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어디가 꼬리는 겁니까? 했더니 여보게 그 못된 세상에선 가불이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도 갑이 있고 울이 있나? 할머니가 따로 있고 젊은이가 따로 있냐고. 그따위 놀면 너희들 사기치는 거 아니야? 꼴굿대 그래가지고서 돈 많은 놈들을 협잡해가지고서 뒷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때려부신다고 공갈치고 뒤를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 장사 속으로 꼴굿대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 자식들아?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러면 왜 꼴구떼에 왔다는데 늙은 할머니라고 어디가 꼴이냐고 비웃냐 이 말이야. 난 갈라네. 사기를 많이 쳐먹게. 나 혼자 난 꼴구떼를 진짜 꼴구떼를 이끌 것이 에이 개새끼들 돌아서니까 그 어르신 내가 그걸 보다 못해서 달려와서 할머니 큰절 받으세요. 자네는 누군가? 나는 나이가 한두 살 위라고 내가 어른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근데 왜 나한테 절하나? 딴 게 아니고요. 아까 할머니도 꼴려서 왔다고 그랬죠? 끌어서. 어디가 꼴리시는지요? 그 얘기 나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마디 하시고 가시죠. 그러게요. 그래요. 나는 꼴리되 어느 한 구석이 꼴리는 게 아니다. 나는 온몸이 꼴려. 온몸이 꼴리는 것을 내 한 삶에 내가 올해로 75이야. 꼬부랑 할머니야 내가. 응? 일생을 꼴렸어. 왜? 말귀를 알아듣겠나? 아니 할머니 사람이 어떻게 꼴리면 꼴렸지 온몸이 꼴리는 것을 한 삶에 일생을 꼴린다고 그러십니까? 나는 그래왔다 이 말일세. 할머니 그러면 그 일생이 꼴려간 것을 찬찬히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보게 자네는 낯살이라 먹었다고 좀 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젊은 모습 놈들 저 버릇제기 없는 놈들 저놈들이 동의해 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하겠나? 난 여러 민중이 동의해 주기 전에 나 혼자 안 하네. 근데 한번 물어보려네. 물어보시죠. 여보게 젊은이들 이 할머니의 피눈물 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라나? 근데 닌 그런데 잘 안 들리는구만. 좀 크게 해줄 수 없나? 이제가 개미가 우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개미 새끼만한 소리가 들려오네 그래. 그러면서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정말로 피눈물의 긴 강물이었습니다. 아주 쭉 커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17살서부터 못된 놈들한테 잡혀왔어. 그래서 한 놈이 나를 찍어 누르기를 1년 만에 애를 하나 낳았더니 그 다음에 자기하고 친한 부하놈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들 중에서 대표 몇 명만 나와라.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이 가시나의 몸으로부터 애를 받아내기로 하라. 그때 하고서 내가 20년 동안 애새끼를 21 빼냈어. 그 다음부터 내 몸에서 애가 안 생기자 나를 내쳐버리더라고. 근데 그게 누군데요? 그런 없은 놈들이 누굽니까 할머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임금이라고 그러고. 임금. 누가 웃었어? 웃으려면 크게 웃어. 하나는 임금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문무백관이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 문무백관, 그게 글 잘하는 놈, 칼 잘 쓰는 놈, 그런 놈들 높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놈들하고 또 그 다음에 성현대독, 그게 뭐인가? 성현대독이라는 건 깨우침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래? 그 녀석들하고 또 그 다음에 띠돈군, 그건 내가 알겠네. 띠돈군, 부자라는 얘기지. 한문은 부자고 우리말은 띠돈군이야. 아시겠죠? 죽어도 한문 안 쓴다고 몸부림치는 거 이 할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줘. 그 녀석들이 내 몸을 망쳤도 아니나. 근데 할머니 그 녀석들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 그럽니까? 아, 이 땅의 왕이지, 이 땅의 임금이지. 아, 그래요? 그럼 어째서 그놈들이 할머니 몸을 그렇게 망쳤을까요?
그 까닭이 있다네. 우리 엄마도 모습, 우리 아버지도 모습인데 우리 엄마는 돈내가 있었대. 개성이 있었대. 어떤 여성이냐.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흥얼거리는 거, 노래를 불러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돈내가 있었대. 돈내. 개성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대. 그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서 사랑을 속삭였는데 주인 노릇인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년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노릇인 내 허락을 받고 사랑을 해야지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 이놈들 저놈 잡으라 근데 다 도망가는데 자기가 기르는 개새끼도 그냥 쫓아오더래. 왕왕 물어뜯겠다고. 개새끼랑은 희한한 동물이로구나. 길건 내가 그런데 주인의 편만 들어. 돈 많은 놈 편거든. 근데 사람 개새끼들이 더 빨리 오는 거야. 저놈 잡으라고. 죽으라고 도망쳐서 산을 넘고 강을 건고 강을 건고 또 산을 넘어서 범도 살지 못하는 거, 호랑이도 살지 못하는 골짜기에서 살다가 나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입는다는 것은 옷감이 없으니까 짐승에 가지고 대강 가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에서 살기 때문에 빨리 먹고 살았다고야. 자기가 17살쯤 됐을 때 그의 여름은 짧은데도 그렇게 덥더래. 그래서 홀랑 먹고 물이 흐르다가 여울쯤은 거기에 웅덩이가 생겨. 웅덩이죠.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안개가 끼더니 자기를 감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보쌈을 해가더라고요. 보쌈. 남의 처녀가 씨를 잡아갈 때 보쌈을 해간다는 얘기 들었죠? 보쌈을 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찌꺼리 그런데 이 가시나의 예쁜 모습으로 봐서 이건 사람의 딸이 아니다. 산신령의 딸이다. 왜 산신령의 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느냐. 산신령이 우리한테 선물을 준 거야. 왜냐? 우리가 폐잔병 아니야? 오랑캐를 묻힌 자도 다 도망쳤잖아. 그 폐잔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6갈래를 찢어서 주고, 육시 하나가 육시, 6갈래를 찢어 주죠. 그게 철없다고 따님을 치면서 우리 보고 데리고 놀라는 게 아니야. 임금님한테 갖다 바쳐라고요. 임금님이 예쁜 가시나를 좋아하니까 갖다 바치면 좋아가지고 그런 거야. 이거 껐떡떡한데 그만큼 다쳐도 안 돼. 잘 모신다. 임금님한테 갖다 드려야 된다 하면서 진짜 갖다 드리더라고. 잘 모르지. 보쌈 속에 있으니까. 임금이 이렇게 내 얼굴보다 근데 입을 버리고 입을 다물지 마라. 한마디 난반에 하더라고. 이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누가 됐든지 사람이라는 사람은 몽땅 다 이 궁궐을 비워라. 너희들을 비워. 나하고 이 산신령의 딸하고 단둘이만 있겠다. 근데 산신령이 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베껴보더니 그 살결은 정말로 맑은 물빛이야. 쪽빛도 감히 내려앉지 못하는 밝은 눈빛이야. 그리고 그 품새, 그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야. 이건 진짜 산신령의 딸이다. 산신령이 나한테 이 딸을 선물로 준 건 딴 게 아니야. 망해가는 이 나라를 다시 건지는 데는 옥동자를 하나 해야 돼. 옥동자, 왕자를 하나 낳아야 돼. 그래서 나한테 왕자를 하나 낳으라고 저게 틀림없다. 그러면서 문을 다 닫아골더니 집어 누르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나는 산신령의 딸이 아니고 가난하고 불쌍한 모습인 엄마와 아버지의 딸이다, 이 녀석아. 그래도 못 알아는 척하고 진짜로 산신령의 딸인 줄 알고 나를 찍어 눌러서 몇 개월 동안 찍어 누르더니 내 몸에 애가 생겨서 애가 하나 나오자 여봐라, 궁궐 문을 열거라. 마침내 왕자가 하나 태어나도다.
이제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문무백관 다 불러들이고 성현대적들도 다 불러들이고 그리고 내전군도 다 불러들여 불러고 하는 얘기가 산신령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줬어. 그래 내가 왕자를 해놨어. 근데 왕자 하나 갖고 나라를 못 일으켜. 너희 충직한 부하놈들이 1년에 이 가시나의 몸을 이용해서 하나씩만 애를 낳아. 알겠느냐? 그래서 일단 20명만 애를 낳는다면은 나한테 보고를 해보라. 그때문에 내가 대책을 세워주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놈하고 20년 동안 임금님하고 1년 같이 있었고 21년 동안 애 21 낳는 동안에 내 몸이 이렇게 죽쟁이가 됐어. 그런데 내 몸을 갖다가서 다시 산신령은 애를 못 낳는다고 산신령한테 갖다 주면서 기는데 산신령님 따님을 주셔가지고 귀한 이 나라를 이끌 애들을 21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망해가다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야 이놈들아 너희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는 모르겠으되 너희 나라를 일으키려면 너희 나라의 백성들이 일으켜야지. 어떻게 산신령의 딸인 줄 알고 모심의 딸이 나를 겁탈해 갖고서 난 아들 갖고서 너희 나라를 일으키 갔다고 하냐. 너희들이야말로 천혜인 나만 겁탈한 게 아니야. 어머니도 겁탈했어. 내가 애를 낳았으면 내가 어머니 아니야. 내가 난 아들딸 얼굴도 못 봤어. 그 아들딸의 애비 얼굴도 못 봐. 너희 놈들은 어떤 놈인 줄 알아? 아주 패덕이야 패덕. 그리고 범죄꾼들이야. 그거 더 못되겠어. 개망나니 새끼들이야. 개망나니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망나니 아들딸을 낳았다고 해가지고서 너희들이 나를 떠받들어 모셨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 자식아. 내가 늙었지만 내가 꼬부랑한테 일어서서라도 너희들이 다시 일으킨 나라를 패대기를 치겠다. 갈아엎고 마야 말겠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멋있다 말고 갑자기 쓰러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 어르신네가 있다가서 할머니 그 원한을 가지고 눈을 감으시면 됩니까? 패대기 친다고 그랬으면 이 잘못된 세상을 패대기 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할머니 일어나세요. 그때 못 일어나. 근데 수십만 모습놈들이 다 울면서 할머니 제발 꼭 일어나 주세요. 그래도 못 일어나. 근데 한참 있다가서 뭐인가 똥 하는 그 소리가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할머니가 지팽이 짚고 일어서는 거야. 똥! 꿈틀. 그것은 마치 언 땅을 치고 일어서는 저맨의 싹 난의 몸짓이지 딴 게 아니더라고. 똥! 할머니가 또 일어났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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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몸을 일으키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찢는 겁니다. 뭐라는 것이? 피골이 상접했어. 젖꼭지에 많이 없어. 자, 끝에 내가 비록 이렇게 말랐지만 하늘바탕 썩으면 이어진 하늘바탕을 맷돌처럼 벅벅 갈겨야 말았다는 그런 몸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더냐?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는데 다 꺼워지더니 심사는 하나도 없는데 꽉 쥐면서 웽웽 찍고 웽웽 찍고 웽웽 찍고 이 썩은 여기 세상을 이 썩은 일이 한밭 땅을 맷돌처럼 팍팍 갈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무슨 놈이 벌떡이냐더니 여보세요. 우리도 다 같이 못버리지 합시다. 합창합시다. 선선에는 할머니가 하도록 하고 다 일어나더니 웽맹직궁을 합창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웽웽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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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수십만 모든 놈들이 한때 우리가 돼서 밀려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웽웽직궁은 썩으면 들어진 하늘 땅을 맷돌처럼 박박 갈자고 하는 뜻을 담았던 겁니다. 요즘 우리 썩으면 들어진 흰자의 뒤를 방광 하늘을 뿌리는 맷돌 움직임처럼 한번 외쳐봅시다. 웽웽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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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궁 웽웽직궁 직궁 웽웽직궁 직궁 웽웽직궁 직궁 웽웽직궁 불편하신 몸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백귀한 선생님,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벼랑을 움켜쥔 소나무처럼 오늘 시간 관계상 제대로 펼쳐내지 못하신 문학성까지 보태서 강건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때를 지어서 꼴리는 이들의 힘찬 손뼉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환 선생님께서 노랫말을 지으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며 오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MBC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